첫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KT 손익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CC는 모비스 원정에서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래도 복귀가 예상됐던 송교창과 최준용 없이 나선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반격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근희는 모비스전에서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33분을 소화하며 3점슛 4개를 성공했고, 라렌은 그를 왜 팀이 데려왔는지를 성적으로 증명했다. 허웅과 에피스톨라 등 주전 백코트의 경기력도 살아난 모습이다. KT는 지난 금요일 홈경기에서 손호에 승리하며 연승을 이어갔다. 전반 상대의 거센 저항에 공격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10점 차 이상 리드를 허용했는데 4쿼터 경기력이 좋았다. 4쿼터 맹활약하며 팀의 역전승을 이끈 해먼즈가 23점 3점 4개 9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허운이 16.6어시스트로 딜을 지원했다. 부진했던 하윤기 대신 출전 시간을 가져간 박준영의 공격 리바운드도 대단했다. KT의 승리를 본다. KCC는 최준용과 송교창이 이 경기에 복귀각을 재고 있지만 돌아온다 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으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기 어렵다. 문정현과 박준영, 하윤기와 문성곤 등이 나설 수 있는 KT 포워드진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외곽이 좋기에 라렌을 페인트 좀 밖으로 불러낼 해먼즈의 존재감도 있는 KT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서울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스공사는 SK에 이어 삼성을 만나는 백투백이다. 빅맨 자원 보강을 위해 모비스와 트레이드설이 돌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오피셜이 뜨지 않았기에 현재 전력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도 신승민이 넘치는 에너지 레벨을 앞세워 높이에서 힘이 되고 있고, 벨랑겔과 정성우 등 리그 정상급 앞선도 있다. 삼성은 설날 오후에 펼쳐진 SK전에서 선전하고도 패했다. 이정현이 시즌하이인 25득점을 비롯해 5어시스트와 5리바운드로 활약했고, 데릭슨이 3점슛 4개 포함 16점을 기록했는데 원희를 막지 못했다. 상성에서 밀리며 라이벌이라 불리우기 어렵던 시기를 지나 SK 상대로 첩전을 이어간 이번 시즌이기에 아쉬운 패배였다. 그래도 이원석이 리바운드 12개를 잡아내는 등 빅맨으로 리바운드 사수가 좋았다. 가스공사의 승리를 본다. 최근 다소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는 했지만 경기력에 저하는 없다. 코번의 파괴력이 떨어진 삼성 상대로는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선 수비가 약한 원정팀을 맞아 벨랑겔과 정성우가 백코트를 압도할 것이고, 니콜슨이 데릭슨의 수비를 공략할 가스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고양 소노 대 원주 D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노는 지난 금요일 KT 원정에서 대열을 낚는 듯했다. 케빈 캔바오와 DJ 번즈 등 풀타임 가깝게 소화한 웨인 듀오가 37점 17리바운드 등을 합작하며 전반 리드를 잡았는데 4쿼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베테랑 보렌들러인 이재도의 21.3어시스트 활약도 있었지만 패배로 빛이 발했다. DB는 LG에 이어 소노를 연달아 만나는 백투백이다. 그러나 주장인 강상재가 돌아왔고 부상 중인 김종규를 정효근으로 바꿨기에 부상자로 인한 전력 누수가 없다. 오누아쿠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카터의 경기력이 올라온 데다 알바노와 박인웅 등이 잘해주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노린다. DB의 승리를 본다. 소노는 이정현과 이근준, 김진유와 정희재에 이어 알파카바까지 부상을 당하며 빠져있다. 직전 KT전에서도 선발 5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뛴 선수가 8분에 불과할 정도로 로테이션이 원활하지 않다. 알바노가 앞선에서 이제도 상대로 공격 전개를 잘 해나갈 것이고, 정효근과 강상재가 임동섭의 약한 수비를 공략할 DB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하나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우리은행에 패하며 선두권으로 치고 가지 못했다. 공동 선두권인 우리은행과 썸의 반경가 차로 접근하며 역대급 선두 경쟁의 한 축으로 나섰지만 김단비를 저지하지 못했다. 초반 선전한 배혜윤을 비롯해 이해란이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강유림이 외곽포를 터뜨리며 14점을 기록했는데 3쿼터 상대를 막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설 연휴 마지막 날 펼쳐진 썸 원정에서 분패했다. 창단 첫 2차 연장을 소화한 경기였는데 마지막 공격 상황에서 유즈키의 레이업이 블락당하며 패했다. 4쿼터 초반 팀의 분위기를 이끈 양인영이 19점 10리바운드, 베테랑 포워드인 김정은이 17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유즈키의 지원도 있었지만 박소희와 김시온 등 백코트 자원들의 부진이 아쉬웠다. 삼성생명의 승리를 본다. 직전 경기에서 오른손 부상을 당한 키아나 스미스가 나서기 어렵겠지만 워낙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기에 하나은행 상대로 큰 문제는 아니다. 윤예빈과 김단비, 김아름 등이 다른 개성으로 키아나의 공백을 메울 것이고, 이해란과 배혜윤이 양인영의 골밑 침투를 저지할 삼성생명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OK금융그룹 대 우리카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OK는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돌아온 차지환이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한 세트를 따내는데 성공했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올스타 휴식기 이후 점차 코트에 서는 시간이 늘어난 크리스가 7점으로 부진했고,
팀 공격 성공률에서 상대의 10% 이상 밀렸다. 신호진과 차지완, 크리스의 삼각편대가 있긴 하지만 감독의 기대만큼 시너지가 나지 않았고 쇼타의 볼 배급도 아쉬웠다. 우리카드는 목요일 경기를 승리하며 3인 KB 손보를 추격했다. 니콜리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좀처럼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하며 전력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알리와 김지한이 나란히 5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하며 20득점을 올렸다. 부진한 니콜리치 대신 들어와 큰 공격을 연거 후 성공한 이강원의 활약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우리카드의 승리를 본다. OK는 정성현과 차지완 등이 팀의 리시브를 책임지는데 안정감이 너무 떨어진다. 알리와 김지한, 이상현 등 좋은 서버들이 홈팀의 리시브 라인을 경기 내내 흔들 수 있고 컨디션을 끌어올린 김지한이 중앙 파이프와 오픈 등으로 알리의 공격 부담을 덜어줄 우리카드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대전 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은 원정에서 열린 목요일 경기에서 정관장에 제역 전승을 거두며 상대의 연승 행진을 막아냈다. 경기 초반 부진했던 마테이코가 중반 이후 득점에 가담하며 공격 성공률을 높였고 피치가 블로킹 6점 포함 22점으로 사이드 공격수들을 제치며 팀 내 최다 득점으로 활약했다. 블로킹과 서브, 범실 개수에서 모두 상대의 앞섰기에 공격 득점에서 밀렸음에도 승리했다. 정관장은 목요일 홈 경기를 패하며 연승 행진이 끝났다. 메가가 50% 가까운 성공률로 30점 이상을 기록했고 정호영이 속공과 블로킹 등으로 시즌 최다 득점에 성공했지만 풀세트 접전 끝에 패했다. 그래도 블로킹과 서브 등에서 모두 밀린 상황에서도 공격 성공률을 앞섰기에 승점을 따낼 수 있었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경기 초반 다소 부진하지만 마테이코가 조금씩 성공률을 올려가며 팀의 힘이 되는 데다 정관장에 비해 안정적인 수비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정윤주와 피치, 김수지 등이 좋은 서브로 정관장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김연경 외에도 피치와 정윤주, 마테이코가 최근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흥국생명이 정관장을 연패로 몰아넣을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